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학생 서포터즈 백다윤, 박내은, 화지연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보호 대상자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입시 꿀팁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정고시를 통한 대입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검정고시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제도입니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을 통해 검정고시를 거쳐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검정고시 대입 과정에 대한 고충, 합격 수기, 그리고 제도적 지원까지 알아보시죠. 검정고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제가 2018년도 2회차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온 시점으로 봤을 때 약 2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수시를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 전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이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3가지 전형이 가능했는데 그냥 일반 전형과 이제 제가 다자녀 셋째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국가요금자셔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 총 이렇게 3가지가 해당돼서 제가 유리한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입 준비 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꿈드림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 출근할 때 저도 같이 출근해서 공부하다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첫 검정고시를 그렇게 준비했고, 제가 재수를 하면서는 이제 학원을 다녀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명지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수를 통해서 명지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수시를 통해서 합격을 한 거라 사실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100% 반영되었기 때문에. 명지대 전기공학에서 인천전용대 관학과로 왜 이동했냐고요? 네, 저는 수시를 통해서 명지대 전기공학과에 합격을 했고, 그게 아까 전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저한테 유리하고 경쟁률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은 다 불합격 받았는데 유일하게 받은 것 같아서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소감 및 대학생활에 대한 생각, 미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로 계속 학교로 못 갔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설레이고 4년 만에 어쨌든 학교라는 집단을 다시 들어감으로써 좀 떨리고 엄청 손도 떨고 막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적응하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이제 얘기하면서 추후에 간호학과니까 면허증을 따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 만에 학교를 다시 들어감으로써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상담을 받아볼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이런 정책 또는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미 제가 꿈드림을 다니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꿈드림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것만 잘 유지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지대 전기공학에서 인천전용대 간학과로 이제 옮기셨는데 왜 옮기셨는지? 저는 명지대를 입학할 20학번 때 다른 거 다 의료 계열이었어요.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이런 계열을 다 지원했는데 전기공학과 하나만 지원했던 건데, 그게 유일하게 붙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건데, 제가 1학기 다니던 도중에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 더 간호학과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더 커지고 직접 현장을 경험하면서 나한테 이런 게 맞았구나, 역시 갔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휴학을 하고 수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된 계기를 얘기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가 맞지 않아서 중퇴를 한 후에 꿈드림을 알게 돼서 꿈드림을 통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후 대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봤나요? 꿈드림 선생님 혹은 대활동 사이트 등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필요한 곳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꿈드림 선생님 혹은 아니면 대학교에 아는 지인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다는 점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게 존재해서 지정되어 있는 6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다소 한정적이라 저 때는 아니더라도 다음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지원 가능한 대학을 빠르게 확대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꿈드림 같은 경우는 일단 검정고시 멘토링, 그다음에 검정고시 교재,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일정이나 이제 신청에 대한 안내를 또 저희가 하고, 검정고시 응시 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저희가 대리 접수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박람회 등을 매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대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청소년 생활기록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에 제출할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현재를 기준으로 총 6개구의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꿈드림에서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인정 대학 중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하고 또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 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모두 저희 꿈드림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도 각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검정고시 중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능을 중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학 입시 설명회는 검정고시 중점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주최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 박람회 또 입시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들 대상으로 일정을 안내하고 또 신청서를 대신 접수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 후에도 이제 1대1 입시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이제 그 청소년을 전문 입시 컨설팅 전문 기관으로 연계해서 1대1 입시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박람회나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 중에 다수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설명회나 그리고 대학 진학 박람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검정고시 성적으로 희망하는 학교 또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기준에 만약에 본인의 성적이 미충족일 것 같다. 검정고시 재응시를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계신 멘토분들의 다수가 인근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신 대학생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멘토링이 중단되고 또 다시 재개되고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멘토링으로 전환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또 저희 센터로 신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도 멘토 모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대한 홍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이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존재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이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지금도 물론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센터 자체적으로도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좀 자주 활용하는 뭐 SNS를 좀 매체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진행하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뭐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학교를 나왔으니까 좀 뒤처진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 한 발 더 앞서서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나와서 스스로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또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 많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걷는 모든 길을 모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검정고시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관련 법안 전문가를 만나보고 다양한 의견 나눴는데요. 검정고시 대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 그리고 성공 수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 합격자분들의 성공 노하우는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활용해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종류에는 검정고시 교재 및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있었으며 청소년 생활기록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으로 1:1 입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관련 기관과 연계되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들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또는 궁금하신 점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서울지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서울지부 서포터즈 정래은 백다윤, 하지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